신도시에 방이 몇 개 없는 상가주택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건 해도 되나요? 경기도의 신도시들은 지구 단위라고 토지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 방 개수가 3개, 때로는 5개, 최대 7개까지 묶어놨어요. 더 이상은 가구 수를 늘리지 마라. 왜 그래 했을까요?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을 보면서 진짜 이게 수익이 될지 말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 신도시에 있는 상가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산 동구 정발산동이고 물건 종류는 근린주택, 토지는 68평에 건물은 148평이에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 신건에 10억 7,300인데 한번 유찰되어서 7억 5,100만 원까지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것은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됩니다. 호수, 가구수, 세대수에서 가구수는 몇 개예요? 2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지하가 있다, 그렇죠? 근린생활시설과 창고로 되어 있고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상을 봤을 때는 지하는 한 칸일 수도 있고 1층도 2칸, 근데 여기를 펴서 한 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층과 3층은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집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뭐가 되어 있어요? 상가예요. 1층 상가, 2층,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2층, 3층은 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정도는 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요까지 보시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1층은 이런 이쁜 상가로 되어 있고 지하 올라가는 지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 지하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주택가에 있는 지하는 통상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많을까요? 지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는 가보면 주위에는 주택가겠죠. 아무래도 이런 근린주택, 상가주택, 다가구로 혼재된 지역에 지하에는 가보면 창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놓을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지하에 가서 음식 먹기 쉽지 않잖아, 그렇죠? 땅값이 엄청 비싼 상업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주택가에 지하에 음식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창고라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한다든지 주택으로, 그리고 때로 뭐 음악 연습실 이런 건 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무슨 매장 같아, 그렇죠?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내가 의구심을 던지면서 이제 사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은 또 코너 건물이다, 그렇죠? 그러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근린생활시설인데 2칸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2층, 3층은 그냥 스리룸에 거실로 되어 있는 한층 독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린주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해당 물건은 지도를 보면서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보시면 우리 집 앞에 뭐가 있어요? 경의선, 풍산역이 있고 서해선도 같이 지나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의 역을 우리가 품고 있고 주위에 보시면 초등학교도 나름 가까이 있다, 그렇죠?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나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식으로 다가구 만들어진 게 많을까요? 아니면 스리룸이나 투룸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들이 많을까요? 스리룸이나 투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여기는 지구 단위로 묶여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가구 수가 통상적으로 3가구에서 5가구, 최대 7가구까지 묶인 지구 단위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식으로 되는 다가구는 없는데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으로 쪼개게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는 서울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경기도요. 경기도죠. 그러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전철 노선과 가까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이제는 보시면 연식은 95년식이니까 이제 만 몇 년 되겠죠? 30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는 시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건물 상태를 잘 봐야 됩니까? 대충 봐야 됩니까?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되고 상황에 맞춰서는 어떤 거는 리모델링도 한다는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연식이 3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가구예요,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입니다.
자, 상가주택이라 그러면 주위에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상가가 있고 가장 좋은 노출될 수 있는 코너 건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위가 상권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뭐냐면 일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밤리단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보면 가로수길, 세로수길, 경리단길 이렇게 있듯이 일산에 가면 여기 보고 밤리단길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모이는 그런 상권의 딱 중심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장점이 됩니까? 단점이 됩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밤리단길 검색 한번 해보세요. 밤리단길 맛집, 카페, 술집, 파스타, 양식, 케이크, 한식, 디저트, 주차. 딱 봐도 아 여기가 뭔가 이슈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느껴집니다. 잘 느껴지죠? 오케이. 밤리단길에서 딱 검색해 봅시다. 뭔가 많이 모인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 이런 무슨 카페, 케이크집 이런 거 봤을 때는 여기가 젊음의 거리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이 페이지가 5페이지나 있네. 5페이지는. 오. 그러면 딱 봐도 젊은 감성이 품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네이버보다는 또 뭘 많이 합니까?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명 상권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주택가로 요즘 많이 들어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이 주위를 인스타에도 꼭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상가주택이라는 장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큰 장점. 엄청난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밤리단길이라는 것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중심에 있는 해당 물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시 옥션 사이트 봅시다. 이제 어느 정도 입지 분석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말소 기준은 17년 8월 18일 1일이고 송땡땡 씨가 2,112평방미터 전체를 임차하고 있는데 2015년도 들어왔고 배당 요구는 하셨어요. 확정일자는 없고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입니다.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고 배당 요구했죠. 그러면 낙찰금에서 가져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 그렇죠? 그래도 뭐 크게 무리는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이따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채무 관계는 없고 그냥 건저당 마지막에 가압류가 3억에 들어와 있다. 보증금 1,000만 원도 소액 임차인이니까 무조건 돈은 받아간다. 그래서 깨끗한 물건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뭐 봐야 되느냐면 밸류맵 들어가서 주위에 이제 얼마 정도 거래됐는지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2024년도에 거래되는 게 8억 3천에 거래되는 게 하나 있다. 우리 거보다 이 물건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리고 단독 다가구예요. 우리는 뭐다? 상가주택이니까 우리가 좋아요? 이 친구가 좋아요? 저희께 좋습니다. 우리 게 훨씬 좋겠죠. 여기는 총 대지가 69.76평, 우리 거는 대지가 68평입니다. 68평. 그리고 여기는 토지 평당가는 1,190만 원, 약 1,200 정도 된다. 근데 우리는 1층이 뭐가 있습니까? 상가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8억 3천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됩니다. 오케이. 우리 집 바로 길 건너 하나 있네. 길 건너에 딱 보면 15년도에 거래되는 게 있습니다. 15년. 그럼 10년 전이다. 10년 전에 얼마에 받았냐면 8억 3천에 이 사람이 매입을 했어요.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거는 단독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께 여기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나와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11억 8천. 오, 여기 우리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여기는 대지는 69평의 코너 건물이고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죠? 대지도 비슷하고 건물 평수도 비슷하고 상가주택이고 보증금 2억 6천에 월세는 215만 원 나오는 거예요. 지하 원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런 데 가보면 지하가 원룸으로 불법으로 개조해 놓은 거 많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지하가 원룸으로 사무실로 이렇게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실이 있으면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닐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사무실이 있으면 불법이 아니지만 원룸이 있으면 이건 불법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데는 불법을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한데 걸리면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법을 안 해놓은 물건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았죠? 여기도 풍산역 인근 이면도로의 위치 좋은 상가주택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똑같이 65평에 92평 우리는 대지가 68평 이 정도 지역은 거의 대지가 평수 차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구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65평에서
있어서 이 동네는 70평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보증금이 4억 3,500에 67만 원 돼 있다. 그러면 이 정도를 우리가 보고 보면 매매 가격이 한 10억 원 이상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리고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부모님이 만약 이걸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1층은 당연히 세 주겠죠. 네. 지하도 세 주겠죠. 그러면 2층, 3층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3층은 부모님. 거주하실 경우가 많겠죠. 네. 그리고 2층은 2층은 세를. 세 주겠죠. 그러면 2층은 전세 줄까 월세 줄까? 우리 입장에서는 월세 줘도 되고 전세 줘도 돼요. 이거는 신탁 대출보다는 그냥 건저당 대출도 충분히 나옵니다. 왜? 상가주택. 상가주택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방이 많은 게 아니잖아. 가구 수가 많은 게 아니니까 방빼기 할 게 2개밖에 없잖아. 네. 상가까지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방빼기가 많이 안 되니까 대출 비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낙찰받고 굳이 2층을 전세 줄 필요 없이 뭐 하느냐면 월세로 세팅하는 게 맞는 거고 3층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주위에 이제 아파트 시세도 봐야 되는 거예요. 30평대 아파트 길 건너 이제 시세가 얼마 하는지 대충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하늘마을 봅시다. 봤을 때는 얼마 하느냐면 4억 7천, 5억 3천, 뭐 5억 8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했을 때 이 아파트를 팔고 이런 상가주택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죠. 왜? 아파트 팔고 내가 이런 상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받으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때로는 퇴직을 해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대출 비율을 좀 낮춰서 이런 집을 하나 낙찰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 받으면서 생활비를 내가 월세에서 충당을 시킬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1층, 2층, 3층 다 다가구보다는 우리 해당 물건처럼 1층 상가 그리고 우리는 코너 건물이라는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가구수 많으면 월세가 많이 받아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노년에 그냥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받으실 목적이라 그러면 주거용보다는 상가가 더 좋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가는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거주하고 주인이 특별하게 신경 쓸 게 없잖아.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남들보다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 아닌 장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물건의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가구, 상가주택도 그런 관점으로 진입하셔야 되고 나중에 매도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항상 이 기준점은 뭐냐면 우리 해당 물건 주위의 아파트 시세를 무조건 보셔야 돼. 그래서 내 물건을 누가 사준다?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나중에 내 물건을 취득하면서 나는 그때 또 팔고 나와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 사드리고 싶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기도에 있는 상가주택은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하면서 세를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장점을 지닐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오늘 해당 물건을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